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해당 파트는 생활과 윤리 요 수능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이 방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학습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윤리에 대해서 개인 윤리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 계약론과 관련된 부분 많은 내용들을 다룰 파트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부터는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수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인간 집단에서 순수한 무욕의 도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역량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적 이기심은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제는 도덕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요 부분은 이제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니부어의 입장. 자, 니부어의 입장을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개인의 이기적 충동은 집단에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니언으로 가볼게요. 강제력은 필요는 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뭘 동반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선의지를 동반해야 됩니다. 즉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언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가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그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개인의 도덕성이 그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 개인적인 도덕적인 개인도 이 도덕성이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얼 가보겠습니다. 사회 정의는 집단 간 힘의 균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집단 간 어떤 힘의 불균형이 사회적 혼란에 야기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불균형 극복이 잠정적인 평화 혹은 정의 실현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맞는 답은 니언 리얼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니부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부는 어떻게 얘기했죠? 예,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있습니다.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도덕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약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개인의 도덕성이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집단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이기심. 어떤 이기심? 예, 집단적 이기심을 갖춘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우리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떤 집단 간의 힘의 불균등한 분배, 이게 존재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관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비율에 따르는 집단의 힘이 결국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킨다고 했습니다. 고로 비도덕적인 사회 풍토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가 속한 법과 사회의 어떤 제도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부조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부조리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 앞서 살펴봤던 어떤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을 극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예, 필요에 의한 강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력. 근데 이 강제력은 뭘 동반한다고 했죠? 반드시 개인의 선의지.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부어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윤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도덕성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개인의 도덕성 필요합니다. 플러스 해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 구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뭐가 동원될 수 있다? 예, 강제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니부어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니부어의 관점은 개인 윤리를 어떤 강조했던 전통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 윤리의 관점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양심이나 어떤 윤리 의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니부어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인윤리적 어떤 관점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죠. 개인윤리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 모두는 일정한 뭘 요구하고 있다? 예, 강제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강제성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역시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니부어의 입장. 자, 이 입장에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인간의 지성과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이 실현된다. 자, 인간의 지성과 선의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이 실현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강제력이 그래서 동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2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자각은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사회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동되어야 된다. 예, 그렇죠. 강제적 요인에는 폭력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폭력이 뭘 동원해야 된다? 예, 윤리적 요인. 앞서 설명되었을 때는 어떤 선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의지. 이 윤리적 요인은 선의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동반이 되었을 때 정당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단, 이게 뭐냐면 강제적입니다. 강제적 요인, 강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정의라는 것은 뭐죠? 예, 선의지를 동반하는 것을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죠. 인간의 지성과 선의지만으로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제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했죠? 예,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니부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기존의 개인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니부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틀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 분배적 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